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은 해야 할까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응답하는 마구TV에서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 구독자님의 질문인데요.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둘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세요? 그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마구마구 사랑해 보는 거죠. 이거 정말 쉽죠? 안 되죠. 왜 사랑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지 않고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잘못된 애착 때문입니다. 어긋난 사랑을 같이 교정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두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아나운서 출신 배우 최송현 씨입니다. 한 관찰 예능에 나와서 자신이 직업을 바꾸는 그 사이에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땅만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자친구가 너는 완벽해. 사람들이 단지 너의 가치를 몰라줄 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송현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신이 밝은 사람도 아니고 멋진 사람도 아닌데 자꾸 옆에서 완벽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건가? 지금 이 상태로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의 말처럼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송현 씨가 그 남자친구에게 말해요. 너무 고맙다. 내가 1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하죠. 이게 바로 안정형 애착의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내에 사랑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회복의 힘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송현 씨하고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멋지다고? 내가 진짜 괜찮다고? 에이,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의 실체를 알면 저 사람도 곧 떠날 거야.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사랑을 주고 또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문제죠. 정확히 그동안 경험한 애착 대상자들로부터 비뚤어진 자기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는 사랑을 의심하고 회피하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아니에요. 저를 보면 실망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오빠야가 몇 번 달래고 얼른 오구오구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착의 상처가 깊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사랑을 퍼나르지만 상대방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결국 지치게 되고 오빠야는 떠납니다. 그럼 이 여성은 이제 또 생각하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착각을 시작합니다.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남자를 만나지만 결과는 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여성, 5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한 주디 갈랜드입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요. 일명 이분이 금사빠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하고도 결혼을 해봤고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하고도 결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실패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불안정한 걸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처음 태어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이 주디 갈랜드는 특히 부모 중에 어머니와 초기 애착이 불안정했습니다. 이 엄마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딸에게 투영해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10대 딸에게 성대죄를 시키고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버리죠.
초기 애착 대상자인 어머니가 수용해주지 않고 학대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열등감과 상처를 만들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주고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늘 의심하면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사랑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상대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친 오빠야는 결국 떠납니다. 주디 갈랜드는 동생도 만나봤는데 동생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애는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자존감의 토대 뿌리가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타인과의 관계, 또 남녀 간의 사랑도 가능한 거죠. 이 자기 애라고 하는 건 자기 대상을 통해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대상은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친구, 또 연인, 직장 동료, 나이가 든 노년에는 다시 자녀가 나의 자기 대상이 되는 거죠.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온전히 내 경험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라면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디 갈랜드처럼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애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과 결혼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애착 대상자로부터, 자기 대상자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수용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좀 의심해서 집착하거나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면 회피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 패턴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여자든 남자든 어떤 사람이 매력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뿜뿜. 네.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기애가 잘 발달된 사람은요, 본인이 사랑을 주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을 때에는 또 적절하게 요구할 줄도 압니다. 그걸 자존심 상해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애가 잘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이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만약에 신데렐라가 자기애가 낮았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왕자님을 만나서 그 신분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해서 막 시집살이 왕실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아가려면 자기애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그분과 결혼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응답하는 마구TV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마구마구, 알람 설정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